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황망글은 이렇게 말았다. 두 번째 파일이 되겠어요. 내용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황망글은 이렇게 말했다는, 그죠? 황망근이 없어졌다. 여기가 발단 부분이에요. 첫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없어졌다라고 하니까 독자의 호기심 유발, 흥미 유발을 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주인공의 실종 사실을 제시하면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단도직입적인 시작이다. 라고 하면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망근은 늘 들리를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 아침에 나갔는데 저녁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12시가 들락말락한 시간, 그 밤이 되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자, 술을 먹고 밤늦게는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안 돌아온 적은 없었어. 라고 말해줘.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각, 횃대의 달기, 울음을 그친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황망근은 예전에 단 한 번 외박했고 이번이 안 돌아온 게 두 번째라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황망근이 없어졌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 보니까 얘는 지금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네요. 마을회관 옆 황망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의 사람들이 모였다. 먼저 2장이 입을 열었다. 자,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황망근의 성격이죠. 황망근은 나무를 씹어 놓았어요. 그만큼 황망근은 마을의 모든 일을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라는 건데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죠. 황망근의 행동으로 보여줬으니까 간접 제시죠. 인물의 성격을 간접 제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보여주기 혹은 극적 제시, 다른 말로 쇼잉이라고도 하고요. 뭐라고도 한다고요? 장면 제시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줬어요. 장면적으로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극적으로 보여줬어요. 대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기고요. 얘를 다른 말로 쇼잉, 보여주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인 이유는 황망근의 실종 때문에 모인 거죠. 망거지. 그 바보자식 하나 때문에 소염을도 못하러 가고 이게 뭐라? 20마리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밥 굶기는 게 중요한가? 바보자식 하나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게 중요한가? 썩으랄. 누구의 말입니까? 2장의 말이에요. 2장. 그러니까 2장은 황망근의 실종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소 밥 못 주는 게 중요해요. 자기가 지금 이 아침 시간에 소에 여물을 줘야 되는데 소여물도 못 주고 누가 불렀어요? 누가 소집했죠? 민씨가 마을 사람들을 마을 회관에 소집했어요. 그 이유는 망근이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금 이장이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바보 저석 하나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게 그냥 중요한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황망근이 여지껏 자, 몇십 년을 살면서 40년 가까이 살았죠. 넘게 살았어요. 40대. 그런데 이 왕근이가 없어졌는데 딱 예전에 한 번 외박하고 그죠? 없어졌는데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태도를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망근이와 대조적인 인물 이장을 비롯한 모든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풍자의 대상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비판하진 않으니까요. 돌려서 비판하죠. 황망근은 해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음 단락 볼게요.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의 축을 초하는 황제석 씨. 그러니까 황제석 씨는 조금 유식해요. 그래서 용왕제 때 글을 써요. 그래서 이 황제석 씨는 그러면 좀 학식이 많으니까 긍정적 인물인가? 그거 아닙니다. 마을 사람 전부 다 부정형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진례 있었던 사람이 없어지면 필시 연유가 있는 기라.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기왕 없어지는 게 어디 있어.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니라 방거이 아니다. 망거이가 여기에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번도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왜 그러면 황제석 씨를 부정적인 인물로 봤냐? 이 황망근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그죠? 방귀망귀라고 뭐요? 놀렸어요. 그러니까 망근이를 방근이라고 놀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근이라고 하는 이유는 체격이 작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뭔가 어수룩하고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르게 보이는 면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황제석도 이제 부정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거고요. 여기에 또 뭐가 있나요? 언어유희가 나타났네요. 망의가 하면서 언어유희 나타났고요. 그랬더니 다음 사람이 황제석 씨가 망근이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어. 사람이 없어졌으면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더니 다음 사람이 아이지 어르신 가가 군대 간다 했을 때 여운지 토끼인지 밤새도록 싸우느라 하루는 안 들어오십니다. 누구랑 싸웠냐면 토끼랑 싸웠어요. 사투리 방언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방언과 망그이지 무시하는 말 비속어 라고 할 수 있죠. 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해학성을 높일 수 있고요. 또 현장감을 느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사실성을 높여줍니다. 그 인물에 대한 성격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도 있고요. 당대 상황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과 비속어를 사용하면 해학성, 현장감, 그 다음에 사실성도 느낄 수 있고 인물의 성격도 짐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 메모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언제 한번 안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토끼랑 싸우던 날 군대 간다 했을 때, 그죠? 신체 검사를 받던 날 새벽에 집에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외박이 두 번째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여기 황씨 집성촌이니까 계속 이제 황동수가 말한대요. 황씨가 나오네요. 그죠? 용왕제에서 집사역을 하는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그럼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황동수.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그러니까 재미있게 말한 거죠.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망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망근이 집에 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씨인가. 자, 민씨에게 누가 갔죠? 황망근의 아들이 가서 우리 아버지가 안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민씨가 사람들을 소집한 거예요. 마을 회관에. 민씨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이렇게 심각한 일인데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나 하고 있어? 라는 인식을 가진 거죠. 민씨는요. 의아해한 거예요. 어제 걸기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걸기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그러니까 민씨가 지금 황씨를 엄청 걱정하고 있는 거죠. 황만근을. 이때 이 걸기대회라는 의미는 어떤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뜻있는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행동하는 모임인데 농민 걸기대회, 빛한감 촉구를 위한 걸기대회 이것을 통해서 당대 사회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와, 농가에 부채가 많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농가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서 이런 그죠? 걸기대회까지 열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네요. 뒷부분에 이 얘기가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 부분에서 정부가 시행한 정책이 뭐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여기까지. 그죠? 농가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었네.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대여섯 명의 황씨들이다. 그러니까 이곳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여기는 황씨 집성촌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사람이라고 민민이라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두 모있다는 기 백명이 될라나 말라나 한데 방금에는 돼지고기 방금만 해서 또 지금 이 상황에서 망근이를 눌리고 있습니다. 덩치가 적다는 얘기죠. 그런지 안 보이더란께 망그이지 빵그이지 또 언어유희
그죠? 음의 유사성, 발음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유형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 골기대에 참가할 때 방침이 뭐라고 이장이 말해줬냐면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함께 모이는 거니까요. 꼭 경운기를 타고 가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자. 뭐 도 혹은 군에 종사하는 이 행정직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자고 했는데 정작 경운기라는 방침을 지킨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나요? 황만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경운기를 끌고 가기에는 먼 거리이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니까 차가 쌩쌩 달리니까 경운기가 위험하겠죠. 게다가 비까지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다 비판이 대상인 거죠. 황만금만 뭐 했어요? 원칙을 지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원칙 같은 거 뭐 그렇게 말해놓고 지키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또 마을 사람들은 비판의 대상, 황만금은 긍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이장이 말한 거예요. 야, 이렇게 그죠? 이장이 망근이한테 전날 경욱이 타고 꼭 오라고 당부했었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굉장히 이기적이죠.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했다. 자, 누구를 비웃은 거죠? 여기 아까 민씨를 비웃은 거예요. 민씨가 계속 따져 묻고 있었으니까요. 민씨는 이장이 골기대회 전날 황방을 따로 불러서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냈다. 아까 민씨는 누구라고요? 집성촌의 사람이 아니죠. 성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황씨인데 민씨는 이제 기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에 온 지 2, 3년밖에 안 된 사람이죠. 그래서 민씨만이 유일하게 황만건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황만건의 진실성을 유일하게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황만건을 무시하죠. 그제밤에 내일 골기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건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라고 민씨가 말했더니 이장이 민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왜 노려보았어요? 황만건이 실종됐는데 그죠? 이장님 당신 때문 아니에요? 빨리 알아보셔야죠. 라는 눈초리였겠죠. 그래서 이 이장은 민씨가 이 황만근 실종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흙이도 노려봤다는 거죠. 왜 농민 보고 농민 골기대에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라고 하면서도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거죠. 그죠? 민씨와 이장 간의 갈등. 민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자,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된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냐고요.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할 정도로요. 그랬더니 이장이 더 화가 난 거죠. 이 사람이 뭐라 하는 기라. 동린한테 농가 부채 탕감 촉구 농민 총 골기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고 하는데 뭐가 잘못된 말이라? 라고 이제 반박을 했어요.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라고 따졌더니 이장은 내가 아나 읍에가 뭐이 장날이더라고. 장날 그죠? 며칠장 장날이더라고. 보나마나 어디서 술 처먹고 주질러 앉았을 게라 백리길을 경운기 끌고 갔어요.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그러니까 이 이장은 지금 황방은의 실종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왜? 자신이 꼭 가라고 권유했어요. 근데 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고 있어요. 이기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백리길을 경운기를 끌고 갔어요.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근데 자신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도 경운기를 끌고 가기엔 무리한 거리였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황만근에게 그렇게 가라고 하고 자신은 정작 자동차를 타고 갔다는 거죠. 굉장히 이기적이네요.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이장과 민씨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었다. 비유법을 썼네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은 갈등 상황이라는 것 알 수 있네요.
언쟁하는 부분을 민씨와 이장을 공을 주고받는다. 비유법 썼고요.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망근 심한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요.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게 내 말이라. 투쟁 방침이 그렇다 카에. 경운기도 그렇지 고장 무슨 고장. 망거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못 몬다 뿐이지. 계속 사투리를 사용해서 현장감, 사실성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투쟁 방침 모두 다 뭐 하기로 했어요? 경운기를 끌고 가기로 했는데 망근이만 그 원칙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망근은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망근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못 문다 뿐이지. 그러니까 이 경운기는 역사가 오래됐다고 했죠. 그 자살하려던 여인을 구해주고 난 후 그 여인의 친정에서 사준 경운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몇십 년을 됐을 건데 그 경운기를 다른 사람은 못 몰아도 이 황망근은 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장난 경운기는 요런 선지가 나온다면 맞는 말입니다. 고장난 사회. 그럼 왜 고장난 사회입니까? 자신의 그죠? 이기적이고 이해 타산적이고 자신의 이득만 계산하는 사회에서 전통적 인물을 품을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줘. 그러면 전통적 인물은 바로 누구예요? 황망근이죠. 그러니까 이 황망근은 이 고장난 사회에서는 적응하기 힘든, 살아가기 힘들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될 거예요. 자, 다음 달락 봅시다.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이장님부터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농민들이 따라야 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잖아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네요. 민 씨가 이장한테 정면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경운기를 이장님은 안 타고 트럭을 왜 타고 갔어요? 그러면서 왜 망근이한테는 경운기 타고 가라고 했어요? 이런 얘기죠. 자, 이장님으로서 솔선수범해야죠.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거 안 하셨잖아요. 라고 따지는 거죠. 그랬더니 이장의 변명이 또 나오겠네요. 내사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나열해요. 그죠? 변명이 깁니다. 울매나 바쁜 사람인데 경기를 타고 갔다가 언제 가고 언제 도착하고 말이야. 그러고 자빠졌나?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수 앞에서 모이 가이고 트럭 타고 가는 거를 진짜로 경기를 끌고 갔으마 군 대회에는 늦어도 한참 늦었죠. 그러니까 황망근이 늦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경운기를 타고 간다는 것은 실천하기 어려운 방침이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온 사람도 밑 없더라. 소리만 밑분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경기를 타고 갈 수는 있던가. 국도에 차들이 미치게 많고 쌩쌩 달리는데 받치면 우회라고. 자기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는 그러니까 안 타고 가고. 그래도 그러면 민 씨는 된다는 건가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다른 동네에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셌어. 나는 트럭 타고 갔지 그나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의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면모가 가장 드러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다라고. 그래서 작가는 계속 이 장과 마을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체크하시고요.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시위를 하고 의지도 보여준다면서요. 나 참 갈등 최고죠. 그래서 지도자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어이없어 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놓더니 사람 말을 알아듣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했다고 했어. 누구 맹크로 반동가리가 났나 인신공격하고 있습니다. 그죠? 반동가리 아까 반근이 그죠? 이제 너도 이제 황망건처럼 어디가 부족하니? 라는 이야기죠.
그죠?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민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했다.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이니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여기서 완전 갈등이 완전 최고죠. 갈등이 완전 최고죠. 그죠? 여기서 완전 대립 상황이 두드러지고 있네요. 이 자식이 네 앞에서 눈 가리고 똑바로 뜨고 누리를 빡빡 불렀었노. 누가 이장이 민씨에게 하는 말이죠.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없는 주제라는 거예요. 도시에서 쫄딱 망해가이고 기능을 했시모 얌전하게 납작 엎드려 있어도 동네 사람들이 시켜줄까 말까 하는데 뭐라고 인신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인신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할 말이 없으니까 너 말이야. 기능 쫄딱 망해가지고 기능해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저걸 발붙이고 살려면 설설 기어도 괜찮은데 지금 따지고 있냐? 뭐 이런 거죠. 내가 망그의 예미냐 애비냐 나이 50 다 된 게 50이 다 됐어요. 기 어디를 가는 등 오는 등 지가 알아서 해야지. 목살을 끌고 따라다닐까? 마침 황방근의 어머니가 나오지 않았으면 몸싸움으로 번질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민씨가 막 핏대를 세우며 말대꾸를 하려는데 도저히 시골의 황감 노인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거 곱고 여린 외모의 여인이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서는 평상 앞에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엉거주춤 서 있는 손자를 붙들고 우는 소리를 냈다. 자, 이 부분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죠? 어머니에 대한 외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곱고 여린 외모의 여인이 종종 걸음으로 다가온다. 그죠? 도저히 황감노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황망근의 외모와 대조를 이루죠. 황망근은 그런 어머니를 그죠? 모시느냐고 그렇고 노인은 아주 편하게 살았다 이 얘기죠. 그리고 손자 황망근의 아들은 울고 있었어요. 왜 울까요?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황망근이 지금 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내가 고딩어를 안 먹는다 했으마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내가 고딩어를 안 먹는다 했으마 이런 일이 없을 건데 내가 공연히 고딩어를 먹는다 카이고 우리 망그이가 말이야 우리 망그이가 고딩어를 싸러갔다가 이리 안 오는구만 라고 어머니는 생각한 거죠. 자, 위에서 민씨는 왜 망근이만 굳이 트럭을 그러니까 경운기를 타고 가라고 했냐. 이거는 당신들 무책임한 태도다 막 따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와서 걔 고등어 사러 갔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장은 자기 책임 회피가 될 수 있는 꼬투리가 생긴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고등어 사러 가서 못 온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황망근이 경운기를 끌고 간 날 아침을 차리던 황망근에게 그의 어머니가 고등어 자반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투정을 벌였나 봐요. 그래서 이정은 그것 보라는 듯이 반동가리 나대 그러니까 여기도 그것 보라는 듯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서술자가 인물의 속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동가리 망거이가 골기대가 아니고 고등어 사러 갔고마 효자 났네 효자 섰어 또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황제석 씨도 수염을 쓰다듬으며 홀어머니 조석을 지극정성으로 평생 한 끼로 안 빠뜨리고 공양하니 암만 효자지 천생지 효자라 하늘에 내리신 효자야. 자, 이 황제석 씨가 이제 마을에 뭐 충문 같은 걸 쓴다고 하니까 이 사람 유식한 사람이네 라고 알 수 있어요. 천생지 하늘이 내린이란 뜻이죠. 한자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 황망근의 아들인 영호는 황망근의 아들 덩달아 우는 소리를 한다. 아니라요. 내가 아침에 집으로 오다가 경운기 타고 가는 아버지를 만났는데요. 목욕을 하고 오락했거든요. 목욕탕에 갔을 기라요. 그런데 면에 있는 목욕탕에 연락해봐도 그런 사람을 안 왔다 하고 온천에 갔는가 봐요. 온천에 가다가 어째 되는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들은 뭐예요? 걱정이 되니까 또 자책하는 거죠. 내가 목욕하고 오라고 했는데 아마 온천에 갔을지도 몰라요 라고 하면서 이제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황망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황망근의 어머니 아들 민씨 셋뿐이네요. 사람들은 또한 알게 되었다. 황망근이 전에 없이 전날 밤 그의 아들 방에서 잠을 잤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아들.
그러니까 유학적으로 제시해주는 부분이네요. 아들은 시험 공부하느냐고 친구 집에서 밤을 새우고 아침에 들어오는 길이었다. 길에서 아버지를 만난 아들은 대번에 아버지가 자신의 방에서 잔 사실을 알아차렸다. 아버지가 자신의 점퍼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장 옷을 벗어 내놓으라. 다시는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쳤고 덧붙여 제발 좀 목욕탕 가서 씻고 오라고 했던 것이었다. 여기까지 걸기대회 가던 아침. 아들과 황만근에게 있었던 일을 대화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적 제시예요. 그래서 사건의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문학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개념어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황만근은 그 길로 목욕탕으로 간 것인지도 몰랐다. 아니면 골기대가 열리는 읍의 반대편에 있는 온천에 갔던가. 내 평생 방귀가 한 번도 씻는 걸 못 봤다. 냇가를 가도 세매를 가도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구만. 목욕탕에 어째 갔는 줄도 모를 낀데 온천에 여기서 어디라고 찾아가갔노. 황규수라는 사람이 입을 비틀며 웃었다. 사람들은 아주 천하태평이네요. 자, 이 사람도 이제 부정적인 인물이죠. 민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할까 말까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그 자신도 황만근에게 결기대회 장으로 꼭 가야 한다고 충동질한 사실이 있었다. 술김인지는 몰라도 당신의 뜻을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객기를 부렸다는 것이다. 객기를 부렸다, 우겼다. 혹은 쓸데없이 용기를 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황만근에게 자신 민씨도 이제 부추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황만근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동네 사람 누구든 하루 이틀 또는 한두 달을 집을 비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서술자의 말이에요. 이것이 마을에서 지내는 황만근의 지위죠. 왜냐하면 마을의 굳은 일을 모두 다 도맡아 하는데 황만근이 없으면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불편하겠죠. 그러나 황만근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그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황만근을 찾아 나서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면서도 있었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면서도 지금처럼 없기도 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황만근에 대한 긍정적, 우호적 시각, 우호적 태도를 서술자의 황만근에 대한 태도를 볼 수 있는 거네요. 두어 해 전에야 신대 1, 2로 들어와 이 마을이죠. 황만근의 탄생과 성장, 삶을 처음부터 지켜보지 못한 민씨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어린 시절, 그 약간 모자라고 혀 짧은 소리를 했던 그런 시절을 알지 못했으므로, 그러니까 현재 황만근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조금 부족한 듯 하였으나 성인이 되어서 황만근은 훌륭했다 라는 말로도 이제 바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을에서 젊은 축에, 그런데 이제 마을 사람들은 어릴 적의 일만 기억하고 현재의 모습을 보지 못한 거고 민씨는 현재의 모습을 정확히 봤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45살의 황영석은 황만근이 벽돌을 짓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회관 변소에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에피소드가 나오게 돼요. 에피소드, 황만근과 관련한 에피소드, 다른 말로 일화라고 하죠. 이게 전의 양식의 특성이죠. 원래 여기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맨 앞에는 어떤 발단 부분에
에는 황망근이 사라졌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 앞에 황망근의 출생과 그의 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 소설에는 있는데 이 저기 교과서 수록 부분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황망근의 행적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황망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이 중간 부분에서 마을 사람들의 황망근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황망근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황망근을 뭐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기보다는 저평가하는 거죠. 얕잡아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황규수가 입을 비틀며 웃었다. 여기 했고, 여기 할 차례네요. 에피소드 시작되는 부분.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45살의 황영석은 황망근이 벽돌을 짓고 구덩이를 파서 찍은 마을회관 변수에서 분유를 퍼내면서 황망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원래는 누가 했던 일인가요? 예, 황망근이 마을회관에 분유 이제 똥 푸는 일을 했는데 그가 없으니까 황제석이 한다는 얘기네요. 망고의 자석이 있었으면 내가 돈을 100원만 준다 해도 이런 일을 안 할 낀데 아이고 이 망할 놈의 똥냄새 열이가 싸나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싸놔서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이게 곡석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겠고 막 굉장히 해악적이죠. 똥냄새가 심해서 곡식에게 줘도 거름이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망근이 마을에 꾸준히 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황망근이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늘 그렇듯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러니까 불평불만 없이 그죠? 마을에 꾸준히 일을 한 이타적인 그의 행적을 알 수 있죠. 마을의 꾸준 일을 싱글벙글 웃으면서 했으니까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죠? 꾸준 일을 군말 없이 했으니까 성실했고 겸손했다는 거죠. 그 다음 망구이가 있었으므로 저 걸음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망구이가 도대체 어디 갔노? 이게 누구의 말일까요? 여씨 노인의 말입니다. 자, 여씨 노인은 왜 여씨일까요?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씨에게 시집온 부인입니다. 노인이니까 나이가 꽤 많아요. 자, 그러니까 망근이가 있었다면 공평하게 우리 집에 나눠줬을 낀데 이 황제석 씨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황망근은 노인을 배려할 수 있다. 혹은 공평하게 분뇨도 나눠주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똥 푸고 있는 황제석 씨는 누구 집에다 지금 똥을 푸고 있을까요? 황영석 씨는 자, 마을회관 곁 조그만 밭에 채소를 심어 먹는 여씨 노인도 황망군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황망군은 마을 공통의 분뇨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 공통의 분뇨장으로 가져가서 이것도 다 황망군이 했어요. 충분히 익힌 뒤에 좀 발효시킨 뒤에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 황망군은 이렇게 공평무사한 성격이야. 자, 황영석처럼 제가 펐다고 자 바로 제 밭에 가져다 뿌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황영석은 자기가 이 푼 똥을 자기 밭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이 여씨 노인이 바로 황망근의 부재를 알았다는 거죠. 특히 여씨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자주 더 걸음을 가져다 주는 매우 공평하기도 하지만 배려가 깊은 사람이었다라고 서술자가 말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간접적 제시죠. 지금 망거이한테 물어보자. 아이들은 속고 그러니까 여기 에피소드 2가 시작됩니다. 자, 에피소드 1에서는 황망근이 배려가 깊고 공평무사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부지런하고 낙천적인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요 부분에서 그죠? 요 부분에서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성실하다. 이 부분에서 공평무사하며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고 배려가 깊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이제 망그한테 물어보자. 아이들은 소꿉장을 하다가 황망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도 황망근은 아주 강렬한 존재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공평무사한 것이 황망근의 평생의 처사였다. 여기도 황망근의 공평무사한 성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그죠? 공평하다. 그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는 듯 했지만 시비를 물으러 가면 가누라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이법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시 끝나버렸다. 또는 물어보나 마나 명약과나 한 분명한 일을 두고도 황망근을 들먹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만큼 아이들에게도 황망근은 존재감이 있었다. 왜? 공평무사하게 무엇이든 판단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에피소드 3 여기 황망근 가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황망근에 대한 노래. 또한 동네에 오래도록 내려오는 노래 구태여 제목을 붙이자면 황망근 가를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황망근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황망근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황망근이 오늘 없네 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간 부분 줄거리,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중간 부분 줄거리는 아주 중요하니까 잘 보면서 읽읍시다. 특히 모의고사에서는 중간 부분 줄거리를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황망근가는 황망근의 사연을 담을 짧은 노래 가사이다. 이거 줄거리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줄거리니까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네요. 이 노래에 따르면 황망근은 이름이 만근산에서 유래되었고 만근산은 이 동네에 아주 오래된 산이겠죠. 자연이니까요. 어렸을 때 잘 넘어졌고 그래서 황망근을 뭐라고 그래요? 이 동네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혀가 짧아 발음이 불분명했다. 황망근의 가족은 어머니 아들 두 사람이다. 황망근의 어머니는 황망근이 뱃속에 있을 때 전정으로 남편을 여의고 8달 만에 황망근을 낳았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사를 돌볼 줄 모른다. 황망근은 우연히 물에 빠져 죽으려던 여자를 구해주고 함께 살게 되었는데 여자는 황망근에게 경기를 사주고 같이 산 지 7달 만에 아들을 낳은 다음에 사라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황망근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황망근이란 이름이 뭐야? 이 동네의 산 이름이라는 것. 그래서 이 동네 뿌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 황망근의 어머니와 아들 조소는 입맛이 까다로워. 비린 반찬이 없으면 여기서 비린 반찬이라는 것은 생선이나 고기를 말합니다. 비린 반찬, 생선이나 고기가 없으면 먹지를 않는가 하면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서 돌아앉았다. 자, 돌아앉았다는 것은 혼자서만 많이 먹겠다는 생각이죠. 함께 2번 상을 차리는 일이 예사였다. 그러니까 조손이라는 것은 조는 이 할머니 황망근의 어머니를 말하고 아들은 이 황망근의 어머니에게는 손자가 되겠죠. 이들은 입맛이 까다로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함께 2번 상을 차리는 일이 예사였다. 그러니까 둘 다 입맛이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그 입맛에 맞추어서 밥을 차려줬다는 것을 보면 황망근은 굉장히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아들에게는 친절하고 자상한 아빠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이었고 본인은 상 없이 밥을 먹었다. 와, 굉장히 희생적인 인물이네요. 그래서 황망근의 이런 효도, 그 다음에 아들에 대한 자상함이 쇼잉, 다른 말로 간접제시로 보여주고 있네요. 간접제시 혹은 극적제시 혹은 장면제시. 황망근의 이런 가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요. 황망근은 하루 일이 끝나면 반드시 경운기에 고기를 매달고 집으로 돌아왔다. 왜? 이 입맛이 까다로운 둘을 위해서. 일을 하는 동안 논 주변에서 잡은 붕어나 메뚜기, 미꾸라지 혹은 메뚜기 방앗개비라도 집에 꽤 들어왔다. 왜? 비린 것이 없으면 밥을 안 먹으니까. 동네에서 이딴 건 잡는 소나 돼지, 개닭, 오리, 토끼 같은 가축 모두 숨을 끊는 것에서부터 내장을 손질하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포종의 업에는 황망근이 반드시 필요했다. 마을의 굳은 일을 다 하는 거죠. 포정이라는 것은 이런 도축하는 일을 말합니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오래도록 자주 하다 보니 어느새 전문가가 되었다. 무슨 전문가? 요리 전문가. 그죠? 그 조손들이 입맛이 까다로웠어. 그는 그런 일을 해주고 얻어오는 고기. 무슨 일을 해주고 포정의 일을 해주고 고기를 얻어왔어요. 돈 주고 사지 않고. 고기를 뜨고 굽고 찌고 데치고 삶고 끓이는데 이굴이 났어. 아주 익숙했다. 어쩌다가 그가 만든 음식의 숟가락을 대본 사람은 이구동성
웅성웅성으로 감탄을 하게 마련이다. 그러고 나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희한할세 바보가 하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보처럼 생겼는데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지? 라는 거죠. 놀라움. 그는 만들어져 있는 조미료를 몰랐지만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흠뻑 우려내어 조화를 시킬 줄 알았다. 서술자의 황망근의 태도가 매우 우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연의 맛을 낼 줄 안다고 하는 거죠. 황망근은 또한 책에 나오는 예는 몰라도 책에 어떤 예법이 있는 줄은 몰라도 염습과 산역같이 남이 꺼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습은 뭐냐면 죽은 시체를 닦고 수의 죽은 이후에 입는 옷을 갈아입히는 거죠. 그리고 산역은 뭐냐면 시체를 묻고 매를 만든다. 매가 뭐야? 이렇게 위에 이제 잔디를 덮는 거죠. 혹은 이장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동네에서 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도맡아 했다는 거죠. 그죠?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 똥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짓고 벽돌을 찢는 일, 이런 힘든 일 또한 황망근의 동네 사람 누구보다 많이 했다. 마을 길풀 깎기 이건 동네 공동일이죠. 그 다음에 도량 청소, 공동 우물 청소 등등등. 여기 뭐죠? 열거를 통해서 황망근이 얼마나 마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타심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있네요. 자, 용왕제에게 쓸돼지를 산채로 묶어서 내다가 싫다고 요동지라는 돼지에게 떼떼옷을 입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일에는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다. 그러니까 용왕제는 마을 공동에서 지내는 제사죠. 그죠? 이럴 때도 굳은 일을 누가 다 했다는 거죠. 황망근이 다 했다는 거죠. 용왕제를 지낼 때 돼지에 무슨 옷을 입히나 봐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나 봅니다. 이제 이런 것을 다 했다. 그래서 황망근이 이타적인 성격을 계속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일에 대한 대가는 없거나 왜냐하면 동네 일이니까 없거나 반값이거나 다른 사람이 농사일을 할 때는 반값으로 쳐줬대요. 제값이면 경기와 함께하는 경우에는 제값을 쳐줬대요. 공치사가 따랐다. 그러니까 제값을 주면 쓸데없는 말을 했다는 거죠. 이거 너한테 뭐 잘 주는 거야 이렇게. 당연히 치러야 할 몫인데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이기적인 면모를 볼 수 있네요. 이렇게 공치사 했다는 얘기예요. 공치사가 뭐예요? 남의 공을 쓸데없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건데 괜히 이제 칭찬한다는 거죠. 방근아, 너는 우리 동네 아니고 어디 없는 대처 아주 도해지 읍내 같은데 갔으마 진작에 굶어 죽었어. 왜? 다른 마을에 가면 너 같은 애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암만 바보라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자기가 일을 시키고 나서 품삯을 주면서도 이런 공치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황망근의 수고를 고마워하지 않고 거꾸로 자신의 입장으로만 합리화했다는 거죠. 나 어른이나 너한테는 다 고마운 사람이께 상 찡그리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녀라. 그러니까 아주 어린애한테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일은 다 하고 황망근은 황제석 씨의 이런 긴 사설을 황제석 씨 부정적 인물이죠. 들을 때조차 벙글거렸다. 일이 끝나면 굽신굽신 인사를 했다. 춤을 추듯이 흥겹게. 그래서 이 황망근의 낙천적인 성격 알 수 있고요. 인사까지 굽신근의 천진난만한 성격. 또 의심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긍정적인 면모를 대화의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그의 집에는 그가 수십 년 탄 여기서부터 이제 일화사가 됐네요. 일화사 3인가 4인가 4예요. 일화사 에피소드 3 그에 대한 행적 일화사 에피소드 3 그의 집에는 황망근의 집에는 그가 수십 년 동안 만져온 연장이 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순서로 잘 정리되어 있었다. 황망근은 집안일도 참 꼼꼼하게 잘했네요.
자, 그 연장들 역시 그의 집이나 어머니나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매일 돌보는 덕분에 윤기가 흘렀다. 황망근은 가족뿐만 아니라 집안도 아주 정성스럽게 가꿨네요. 그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알고 있어서 대부분의 고장은 스스로 고쳤다. 특히 경운기, 고장난 경운기. 경운기는 초기에 나온 모델로 지금은 부품도 제대로 없는 고물 중에 고물이었지만 자주 망가지는 수레만 10번 넘게 갈았을 뿐, 10번 넘게 갈았을 뿐, 엔진이 달려있는 부분은 계속 고쳤었다. 그의 경운기는 구식인데다 하도 고친 데가 많아서 그가 아니면 운전은커녕 시동조차 할 수 없었다. 다만 황만건은 술을 좋아했다. 다만 뭔가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집안일도 잘하고 정리도 잘하고 효도도 잘하고 마을의 꾸준 일을 다 하면서도 긍정적이고 이타적인데 술을 좋아한 게 조금 아쉽다. 그죠? 유일한 결함이에요. 그래서 이 술 때문에 이제 술 먹고 동사했으니까 죽음과 관련됐죠. 좋아했는데 가난한 까닭에 자주 취하게 마실 수는 없었다. 어쩌다 동네 애경사 뭐 좋은 일이나 슬픈 일 결혼식이나 뭐 장례 이런 게 있어서 술을 공짜로 마실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고꾸라지도록 아주 취하게 마셨어요. 고꾸라진 그를 떼며 집에다 뉘어줄 사람이 없었던 까닭에 동네 사람들이 몰인정하고 야박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태어나면서 한 번도 제대로 씻지 않은 몸에서 풍기는 야릇하고 기이한 냄새가 남의 옷이나 몸에 배면 솥에 넣고 삶아도 쉽게 가시지 않는다는 평판에 있어서 떠매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이렇게 만취가 되어서 꼬꾸라져도 동네 사람들이 이 황망근을 떠매어 즉 업어서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악취 냄새가 심했기 때문이야. 또 하나는 이렇게 취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인정이 없어서가 아니다. 야박해서가 아니고 악취가 심하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라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취한 황망근을 업어다 주지 않았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마당이나 길섭을 가리지 않고 누워서 잠을 잔다. 누가 황망근이 취하기만 하면 이게 황망근의 술버릇이네요. 겨울에 애경사가 생기면 길에서 얼어 죽을지도 몰라 아예 그를 부르지도 않았어.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어김없이 그런 자리에 나타나 탄압과 만류를 무릅쓰고 너 그러다가 이제 동사에 반드시 꼬꾸라지도록 마셨으며 역시 취해서 마당에 쓰러졌다. 언제나 과음을 했나 봐요. 왜? 공짜니까. 그래서 황방근의 아들은 철이 들면서부터 겨울이 되면 취한 아버지를 부축하고 집에 데려오는 게 일이 되었다. 그러니까 겨울이 아닐 때는 그냥 들판에서 마당에서 잤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아들이 취한 아버지를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죠. 얼마나 그런 일이 잦아 단련이 되었는지 중학생이 되자 벌써 아버지를 업을 정도였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발로 차며 올 수도 있게 되었다. 자, 그래서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아들이 겨울에는 황방근을 그죠? 떼쳐 얻고 왔는데 처음에는 부축하고 왔어요.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어서 어볼 정도가 되었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발로 차면서도 올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강도가 점점 강해지죠. 처음에는 부축만 하고 왔어. 그런데 황방그 아버지를 없는 정도가요. 점점 이제 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점점 힘이 혹은 단련이 되어갔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점층법이 사용되었다 혹은 점층적 전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웃음을 터뜨리게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이것이 이제 소설해지는 흥미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해학성, 그죠? 재미를 주니까 해학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 황망근은 다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술을 마시면 꼬꾸라질 정도로 마셔. 그래서 집에 못 돌아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야박해서가 아니라 그가 너무 냄새가 나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냅뒀어. 그래서 그의 아들이 중학생 되면서부터 데리고 왔어. 라고 이야기해요. 민씨는 어느 겨울날 신대 1위의 환갑잔치에 갔다가 얻어마신 낮술에 취해 일찍 집에 돌아왔다.
잠깐 잠이 들었다 깨니 어느새 밤이 어스름이 작년에 머리에 내린 서리처럼 서럽게 내려와 있었다. 자, 밤이 서리처럼 내려와 있었다. 밤이라는 어둠이라는 이제 이 관념, 이제 잡힐 수 없는 것 혹은 감정 이런 것을 우리가 추상적 관념이라고 하죠. 이 관념을 서리처럼 내려와 있었다. 서리처럼, 서리는 뭐냐면 흰색을 말하죠. 그래서 추상의 구체화 혹은 추상의 시각화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네요. 느닷없이 찾아든 정한의 힘이 빠진 민씨는, 그럼 민씨는 뭔가 슬픔이 있었어. 정한은 슬픔이죠. 그것은 뭐야? 도시에서 사업이 망한 것이겠죠. 그런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는데 그때 벽 하나를 두고 길에 맞닿은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 민씨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민씨도 이런 자신의 실패에 대한 슬픔 때문에 술에 취해서 누워 있었는데 잠깐 깨어보니 뭐예요? 밤이 되었어요. 근데 바로 옆방에서 누가 있었던 거죠? 황망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또 다른 에피소드네요. 그러면 아까 여기 일화, 경운기에 대한 일화, 여기서부터가 5번째 일화, 에피소드 5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민씨가 이제 술에 취해 있었는데요. 낮부터 취해 있었는데 어느새 눈을 떠보니 밤이야. 근데 그 옆방에서 소리가 들려왔어. 그 소리는 황만근과 그의 아들의 소리였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용 봅시다. 아버지야 임마 뻗뜩 일어나라. 아버지야 임마라고 했어요. 아버지한테 임마라고 하네. 그럼 얘는 이 황만근의 아들은 아주 후레자식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만큼 격이 없게 지냈다. 왜냐하면 서술자는 이 황만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아들이 언짢은 기분을 뻗뜩 일어나라 임마라고 했어. 그런데 이것은 두 사람의 상하관계, 아버지와 관계가 전복 바뀐 것처럼 보일 만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허물이 없어. 격이 없다. 그래서 황만근의 자상한 성격을 볼 수 있는 일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변성기에 들어선 소년의 목소리였던 황만근의 아들이죠. 좀에만 더 앉아있자. 네 엄마를 꿈에서도 보다 말았다 않카나 그러면서 이제 엄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떠나간 부인에 대한 순정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40을 넘긴 사내의 어리광 같았다. 너는 어째 맨날 술만 처먹고 내 속을 썩이나. 이거 누구의 대화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에서 너는 황만근을 말해요. 너 왜 이렇게 술만 먹고 나를 속상하게 해? 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그만 내 속 좀 상하게 하지 마. 너 때문에 내가 학교 공부도 못하겠고 인생도 싫고 고마반 맛이 없다. 이거 뭐죠? 사춘기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포금하는 아버지를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님 내 잘못했다. 한 번만 봐주라. 와 이런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좋죠. 네가 자꾸 이렇게 비겁하게 나오기 때문에 동네 아들도 너를 무시하는 거야. 이거 아버지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 말이죠. 그죠? 동네 아이들이 너 무시하잖아. 이렇게 나오니까 한 번만 봐주라 이렇게 나오지 말라고. 제발 체면 좀 지켜 아버지로서. 수염만 기르면 어리가 내가 창피해 죽겠다. 체면이 뭐가 문제라. 사람이 지순으로 일하고 지순으로 농사지어서 집 입에 밥 들어가마 그만이지. 남 쳐다볼 거 뭐 있노? 아이고 그런데 왜 자꾸 눈이 감기나. 그러면서 이 황만군의 소신이 드러납니다. 그죠? 남 눈치 볼 것 없이 자기 일에 충실하면 된다는 황만근의 소신, 성실하고 올곧은 생각이 드러나는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또 이렇게 말해요. 네 자꾸 이 카마 할매한테 일러준다. 할매 부를까?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고마 크게 잘못했습니다. 아들님요. 일날게요. 제발 어머니만 부르지 마소. 효성도 지극해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벽에 쿵쿵하고 머리를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부자가 이인 삼각으로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간다.
민 씨는 그때 동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던 터라 그 부자가 상강오륜, 즉 예의를 모르는 별종인가? 아니면 도깨비가 장난을 한 건가? 하면서도 왜? 아버지한테 니 이 자식 이런 말을 쓰기 때문이죠.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자, 웃음을 참았다니까 황방근에 대한 민 씨의 애정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부자의 태도를, 그러니까 민 씨는 황방근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 뒤 어쩌다 민 씨가 소년과 만나요. 여기서 소년은 황망근의 아들, 망근이 아들. 만나게 되었을 때 민 씨는 그날의 일을 떠올려 소년에게 이러것저것 물어보았지만 그저 수줍고 평범한 시골 중학생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황방은의 아들이 못된 애가 아니네라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하여튼 민 씨는 그 일 이후로 그 부자를 관심 있게 봤다. 눈여겨보게 되었다. 황방근의 주량은 실로 컸다. 그는 경계 진칸에 늘 한 말짜리 술통을 끈으로 묶어 싣고 다녔다. 그는 술을 좋아했다는 거죠. 그는 어머니와 아들의 끼니를 지극정성으로 해다 바치는 것처럼 술통에는 늘 술을 채워두었다. 그는 밥을 먹기 전에 지름이 자신의 얼굴만 한 양은 그릇에 막걸리를 한 양푼 들어 반을 마시고 밥을 먹은 뒤에 나머지를 소리도 없이 맛있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셨다. 들리를 나가는 날이면 점심으로 라면 하나를 가지고 가서 봉지를 뜯기 전에 막걸리 반양푼. 그 다음에 봉지를 뜯어 물을 붓고 흔든 생라면을 삼키다시피 먹고 나서 다시 반양푼. 저녁 때는 식구들이 밥을 먹는 동안 마루에 앉아 한 양푼이었다. 그것이 그의 저녁이 됐다. 그러니까 술이 이 황망근의 주식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리를 나가면 라면에 그 다음에 막걸리. 밥상을 차리면서도 막걸리. 그죠? 황망근은 이렇게 살았네요. 식구들이 밥상을 물리면 설거지를 하고 난 뒤에 동네 남정네들이 어디서 술판을 벌이는지 마을 회관을 비롯해서 동네를 돌며 커다란 코와 귀로 주의 깊게 살피다가 황망은은 술자리가 있는 곳을 좋아하는 거죠. 왜? 공짜로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자리를 발견하면 그의 주량은 꼬꾸라질 때까지 무량이 된다. 한없이 먹어요. 그러나 다음날 새벽이면 그는 부엌에서 정성껏 차린 밥상을 어김없이 방으로 들여다보내 어머니와 아들에게 자신은 마루에 앉아 막걸리 반냥푼 뒤 식사 그리고 반양푼의 순서를 이어간다. 그러니까 자신은 제대로 돌보지 않으나 자신의 가족은 정성껏 돕고 그 다음에 목욕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술을 마시면 어디에서나 그냥 자요. 그 다음에 자신의 소신이 뚜렷해요. 아들이 뭐라 해도 내가 벌어서 내가 먹으니까 괜찮다.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전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이 길어지니까 세 번째 파일부터 위기 절정 결말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